70세 이후 당신에게 남은 시간을 예측하는 7가지 신호. 70세를 넘기면 매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70대에도 여전히 기력이 넘치고 정신이 또렷하며 활기찬 분들이 있는 반면 건강 문제와 피로감에 시달리며 점점 기력이 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종종 몇 가지 핵심적인 신호에서 발견됩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한 이 지표들은 당신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당신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뜬 소문이 아니라 연구원들과 의사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한 실제 패턴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자신의 몸과 생활 습관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간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신호들을 인식하고 나면 당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삶의 시간을 더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걸음 속도.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DNA나 의료 기록, 심지어 식단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단순한 것, 바로 당신의 걸음 속도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꾸준하고 활기찬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걸음 속도가 전반적인 건강, 근력,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5세인 이철수 어르신과 박영식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계단을 오르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반면 박영식 어르신은 예전에는 활동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자주 쉬어야 하며 때로는 발을 헛디딜 뻔하기도 합니다. 이 철수 어르신의 걸음걸이는 그의 신체가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박영식 어르신의 느려진 속도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근육 약화, 혈액순환 불량, 심지어 초기 신경계 쇠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기초이며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회복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걸음 속도는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만약 자신의 걸음이 느려졌다고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더 많이 걷거나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는 등 근력을 키우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하세요. 결국 당신이 인생을 얼마나 빨리 걸어가느냐가 말 그대로 당신이 얼마나 오래 걸어갈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걸음걸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수명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악력, 소나귀, 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신의 악수하는 힘이 생각보다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년층의 전반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단단하고 꾸준한 악력은 강한 근육,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잘 기능하는 신경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약하거나 감소하는 악력은 근육 감소, 노쇠, 심지어 건강 문제의 위험이 더 높다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해 78세인 김민호 어르신은 항상 자신의 강한 악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동네 헬스장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단단한 김치통 뚜껑을 열거나 무거운 쌀자루를 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최경수 어르신은 참기름 병뚜껑을 돌리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이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악력 감소가 근육량 감소를 알리는 신호이며 이로 인해 낙상, 부상, 심지어 기대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은 전반적인 근육 건강을 반영합니다. 소나귀 힘이 약해지고 있다면 몸의 다른 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을수록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회복력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소식은 악력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무공을 쥐거나 악력기를 사용하거나 가벼운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이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악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악수하는 힘이 예전보다 약해졌거나 일상적인 일이 더 힘들어졌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무언가를 얼마나 잘 붙잡느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이 삶을 얼마나 잘 붙잡을지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 한 발로 서기 능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감각을 잃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10초 동안 한 발로 서 있는 능력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원들은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두 여성, 박순자 여사님과 정희숙 여사님을 상상해 보세요. 박순자 여사님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주민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들으며 비틀거리지 않고 한 발을 몇 초 동안 쉽게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정희숙 여사님은 그동안 균형 감각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발로 서려고 하면 즉시 몸이 기울어져 안정을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정희숙 여사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균형 감각 상실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협응력, 근력, 심지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좋은 균형 감각은 튼튼한 다리, 예리한 신경계, 그리고 건강한 뇌에 의존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자주 비틀거리거나 빠르게 돌 때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지지를 위해 벽이나 가구에 의지해야 한다면 이제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균형 감각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몇 초 동안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 걷기 또는 가벼운 태극권 연습과 같은 간단한 운동이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어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보세요. 힘들이지 않고 10초를 버틸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황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오늘 당신의 균형 감각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강하고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수면 패턴. 밤에 얼마나 잘 자느냐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일관되고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면 부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심장 질환, 면역력 약화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70대 중반의 두 남성, 강태환 어르신과 윤재성 어르신을 생각해 보세요. 강태환 어르신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밤 7시간 정도 자며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반면 윤재성 어르신은 밤새 뒤척이며 여러 번 깨고 때로는 잠들기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태환 어르신의 몸은 계속해서 잘 기능하고 정신은 또렷하며 에너지 수준도 꾸준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윤재성 어르신은 머리가 멍한 느낌, 낮 동안의 피로감, 심지어 혈압 변화까지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의 수면질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을 계속 자기 어렵거나 몇 시간을 자고 난 후에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잘못된 식단, 신체 활동 부족, 또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진단되지 않은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의 질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 지키기, 아침에 자연광 쬐기, 밤에 과식 피하기와 같은 간단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지 쉬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수면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피곤하게 일어나거나 잠을 설치거나 최근 수면 패턴이 변했다고 느낀다면 이제 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얼마나 잘 쉬느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게 지낼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식욕과 식습관. 70세 이후에 어떻게 먹느냐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탄력 있게 유지하며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합니다.
반면에 갑작스러운 식욕 부진이나 나쁜 식습관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알리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74세인 두 여성, 이영희 여사님과 오미경 여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영희 여사님은 식사를 즐기고 신선하고 건강한 한식 위주의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꾸준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기대하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오미경 여사님은 예전만큼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끼니를 거르고 라면이나 빵 같은 가공식품에 의존하며 지난 1년 동안 의도치 않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식욕 감퇴가 단지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적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을 약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늦추며 면역 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식욕 감소는 종종 소화기 문제, 호르몬 변화 또는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포함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쇠약, 허약, 그리고 낙상 및 질병의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만약 너무 빨리 배부름을 느끼거나 음식에 대한 흥미가 없거나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와 같은 식습관의 변화를 느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 잘 먹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자연식품에 집중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줄어드는 식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무언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직도 식사를 즐기고 있나요?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욕과 에너지 수준이 감소한 것을 느꼈나요? 오늘 당신이 먹는 방식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번째 신호, 스트레스 대처 능력. 70세 이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노년기에도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 예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6세인 두 남성, 한상진 어르신과 서동원 어르신을 생각해 보세요. 한상진 어르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자식 걱정 등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고 꾸준한 접근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연습하고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곱씹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동원 어르신은 스트레스를 붙들고 삽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밖의 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사소한 좌절에도 압도당하며 종종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며 에너지 수준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알츠하이머부터 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긴장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된 느낌을 받는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명상, 운동, 심호흡 또는 심지어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당신의 삶의 수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들고 스트레스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나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정신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살지에 대한 핵심 요소입니다. 7번째 신호, 사회적 관계.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의 힘은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 가족 또는 노인정이나 동호회 같은 지역사회에 참여를 통해 강한 사회적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심장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의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78세인 두 여성, 최은혜 여사님과 임선자 여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최은혜 여사님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복지관의 서예 동호회에 참여하며 자녀 및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대화를 기대하고 자주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임선자 여사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이 있지만 좀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전반적인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지 정서적 지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뇌는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수준은 떨어지며 몸은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회활동에서 물러나고 전화를 피하거나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바꿀 때입니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에 가입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꾸는 관계는 단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이제 이 7가지 신호를 알게 되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되돌아보세요.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경고 신호일 수 있는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셨나요? 좋은 소식은 이 요인들, 즉 걸음 속도, 악력, 균형,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관계 대부분이 당신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남은 시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했다면 의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더 많이 걷고 근육을 강화하고 좋은 잠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목표는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결국 장수란 남은 세월의 숫자가 아니라 그 세월 동안 경험하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즐겁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